초강대국 미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차지해버렸어요. 2024년 11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스타벅스와 중국의 야심 루이싱 커피가 정면 충돌한 바로 그 순간 브라질산 원두의 50%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미국 전역 커피 가격이 2배로 뛰었고 매장에서는 원두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절망에 빠진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중국도 유럽도 아무런 준비가 없던 바로 그때 단 한 나라의 작은 봉지가 조용히 미국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CNN도 몰랐어요. 월스트리트도 예측하지 못했고 뉴욕 타임스도 놓쳤죠. 텅 빈 커피 진열대 앞에서 절망에 빠진 뉴요커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완벽한 커피, 대체 어디서 온 거죠? 미국과 중국이 뉴욕에서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커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가 어떻게 단 25센트짜리 한 봉지로 미국의 커피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었을까요? 퇴영미 해병이 직접 겪은 이 믿을 수 없는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브 레이놀즈입니다. 올해 62살이고 퇴역 해병 출신으로 지금은 뉴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2024년 11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아시나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 말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리스타가 나와서 말하더군요. 브라질산 원두에 50% 관세가 붙었다고, 커피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말이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8달러라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CNN을 켜보니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미국의 커피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브라질 정부가 원두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국적으로 커피 대란이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뉴욕 거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게 말이죠. 평소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스타벅스 매장들이 한산해지기 시작했어요. 8달러짜리 커피를 마실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만 해도 하루에 3잔씩 마시던 커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커피 체인인 루이싱이 갑자기 뉴욕 곳곳에 매장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앱으로 주문하면 반값에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젊은 층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루이싱의 거대한 광고판이 걸리더군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뉴욕은 곧 중국 커피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스타벅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도 광고 전쟁에 뛰어들면서 뉴욕 거리 곳곳에 더 크고 화려한 로고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두 거대한 공룡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 같았죠. 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건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커피 없는 아침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나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삶의 리듬이 완전히 깨진 느낌이었거든요. 그 무렵 제 부동산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원두 가격 폭등을 버틸 수 없었던 거죠. 30년간 그 자리를 지켜왔던 조 할아버지의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게 바로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이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전쟁의 희생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작은 기적이 곧 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본격적인 공격에 나선 거예요. 그들의 뉴욕 지점 매니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30 초반의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야망이 하늘을 찔렀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길에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루이싱 직원들이 스타벅스 매장 바로 앞에서 전단을 나눠주고 있더군요.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 커피는 끝났다. 이제 중국의 시대다. 이걸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인스타그램에 루이싱 커피 사진을 올리면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가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말했거든요. 뉴욕은 곧 중국 커피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스타벅스 같은 구식 브랜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그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실제로 그들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있던 스타벅스 매장의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 북적거리던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스타벅스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바리스타 에밀리가 동료와 이야기하더군요. 우리는 결국 중국에게 진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에밀리는 정말 좋은 직원이었어요. 항상 손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컵에 작은 메시지도 써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성도 가격 경쟁 앞에서는 무력했던 거죠. 루이싱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뉴욕의 주요 지역에 매장을 연달아 오픈하면서 기존 카페들을 완전히 고사시키기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 근처에 있던 작은 독립 카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맨해튼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루이싱에서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미국의 커피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아시아의 시대다. 이걸 본 뉴요커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체념했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거대한 나라가 커피 한 잔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참 씁쓸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전쟁통에 정작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갈 곳을 잃었다는 거예요. 비싼 스타벅스는 부담스럽고 루이싱은 뭔가 억지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미국과 중국. 이 두 선택지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3의 선택지가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루이싱의 그 매니저는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6개월 안에 뉴욕의 커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미국 브랜드들은 모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죠. 과연 이 거만한 자가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커피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깨달았거든요. 해병대에서 20년을 복무하면서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김재민이라는 한인 변호사분이었습니다. 5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정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죠. 부동산 관련 서류 때문에 오신 거였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드시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요즘 커피가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고. 루이싱은 뭔가 찜찜하고 스타벅스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김 변호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국 커피 한 잔 드셔보시겠냐고 말이죠. 한국 커피라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한국에도 커피가 있나 싶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김치와 불고기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은 사무실 한편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오시더군요. 맥심이라고 적힌 갈색 봉지였어요. 크기는 정말 작았습니다. 제 손바닥만 했거든요. 이런 작은 봉지로 커피를 만든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맛없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특히 해병대 시절 마셨던 그 끔찍한 인스턴트 커피 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는 없었죠. 컵을 받아들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었어요. 진한 커피 맛도 있으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달콤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느끼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목넘김이었습니다. 스타벅스처럼 쓰지도 않고 루이싱처럼 인위적이지도 않았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마치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이랄까요. 저는 김 변호사님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인스턴트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더군요. 한국에서는 이걸 믹스커피라고 부른다고. 커피와 설탕, 프림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복잡하지 않고 비싸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커피 말이죠. 해병대에서 배운 실용성과 효율성이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모금을 마실 때마다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봉지 안에 이런 완벽한 균형이 들어있다니요. 스타벅스의 과도한 쓴맛도 아니고 루이싱의 인위적인 단맛도 아닌 정말 절묘한 조화였어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커피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한인마트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그 커피 맛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기분이랄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스타벅스와 루이싱의 전쟁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제가 드디어 답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몰랐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철저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체계적인 분석 방식을 동원해서 말이에요. 스타벅스, 루이싱, 그리고 한국 믹스커피를 완전히 해부해보기로 한 거죠. 먼저 H마트에 가서 여러 브랜드의 한국 믹스커피를 사왔습니다. 맥심, 카누, 프렌치 카페까지 총 5개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매일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하기로 했죠. 첫 번째 실험은 공복 상태였습니다. 아침 6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3가지 커피를 마셔봤어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먼저 마시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공복에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어떨까 싶어서 마셔봤는데 단맛이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뭔가 화학 조미료 맛이 나면서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믹스커피는 정말 달랐습니다. 부드럽게 속을 감싸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야근할 때 테스트였어요. 밤 10시쯤 피곤한 상태에서 말이죠. 스타벅스는 확실히 각성 효과는 있었지만 너무 쓰다 보니까 집중력이 오히려 흐트러지더라고요. 루이싱은 당분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았지만 금방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으로 잠도 깨워주면서 동시에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야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느낌이었어요. 세 번째 실험은 손님 접대할 때였습니다. 부동산 상담 중간에 커피를 대접하는 상황 말이에요. 스타벅스를 내놓으면 손님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루이싱은 젊은 손님들은 괜찮아 했지만 나이 든 분들은 영 아니라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믹스커피를 내놨을 때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시다가도 한 모금 마시고 나면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0살 된 할머니 손님이었어요. 한 모금 마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커피 맛 같다고 말이에요.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라고 하시더군요. 가격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스타벅스는 한 잔에 $8, 루이싱은 할인받아도 $4였어요. 그런데 한국 믹스커피는 한 봉지에 20센트도 안 됐거든요. 50배 차이였어요. 더 놀라운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하고 루이싱은 앱 주문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30초 만에 완성이었죠. 일주일간의 실험을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솔루션이구나 싶었어요. 미국의 화려함도 아니고 중국의 공격성도 아닌 한국만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었거든요. 저는 노트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맛, 가격, 편의성, 건강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말이에요. 특히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따라올 게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의라는 가치가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싶었어요. 효율성만 추구하지도 않고 감성만 중시하지도 않는 정말 완벽한 조화였거든요. 실험을 마치고 나니까 더 이상 스타벅스나 루이싱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발견이 곧 뉴욕 전체를 뒤흔들 큰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실험을 마치고 며칠 뒤부터였습니다. 제 부동산 사무실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처럼 손님들이 오시면 한국 믹스커피를 대접해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변화는 존슨 부부였습니다. 60대 부부분이셨는데 아파트 매매 상담을 하러 오셨거든요. 계약서 검토하면서 커피를 드렸는데
한 모금 마시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인스턴트냐고, 웬만한 카페 커피보다 맛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들이 집에 가시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동안 뉴욕에 살면서 이런 커피는 처음 마셔본다고, 어디서 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H마트 주소를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틀 뒤에 존슨 부부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친구분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총 6명이나 되더라고요. 모두 한국 믹스커피가 궁금해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커피가 있는 줄 몰랐냐는 거예요. 스타벅스에서 8달러 내고 쓴 커피 마시는 게 바보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러 온 분들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사무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업무보다 커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한국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월스트리트 전체에 알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SNS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제 사무실 사진과 함께 한국 믹스커피 후기가 올라가더라고요. 해시태그도 생겼어요. 뉴욕 히든잼, 코리안 커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와서 한국 커피를 마셔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준비한 믹스커피가 다 떨어질 정도였거든요. 급하게 H마트에 가서 더 사와야 했죠. 김 매니저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 사무실이 작은 커뮤니티 센터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는 혼자 앉아서 급하게 마시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진다고 말이에요. 한국 커피에는 뭔가 특별한 마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김재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정문화구나 싶었어요.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거였죠. 며칠 뒤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뉴욕에 숨겨진 한국 커피 명소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방송이 나간 뒤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화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서 한국 믹스커피를 살 수 있냐는 문의였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스타벅스나 루이싱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작은 파도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될 줄 몰랐거든요. 소문이 퍼진 지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일반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스타벅스와 루이싱 직원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온 사람은 에밀리였습니다. 그 스타벅스 바리스타 말이에요.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들어와서는 혹시 한국 커피 한 잔 마셔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당연히 환영한다고 했죠. 에밀리가 한국 믹스커피를 받아들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에밀리가 두 번째 모금을 마시고 나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5년 동안 바리스타를 하면서도 이런 완벽한 균형의 커피는 만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스타벅스에서 만든 라떼가 정말 형편없게 느껴진다고 이 작은 봉지 하나가 자신의 모든 기술을 무너뜨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밀리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 이미 매출 급감에 대한 긴급 회의를 했다고 뉴욕 지역 매출이 3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루이싱 커피 뉴욕 지점 매니저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 자신만만했던 중국계 매니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가 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한 첫마디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는데 한국 커피가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신도 한번 마셔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국 믹스커피를 내드렸더니
그의 반응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고는 완전히 얼어붙더니 두 번째 모금에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세 번째 모금 후에는 아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가 한참 뒤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본사에 보고할 게 없다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루이싱의 모든 마케팅 전략이 무의미해졌다면서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가 털어놓은 내부 사정이었습니다. 루이싱 뉴욕 매장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한국 믹스커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니저가 말하길 루이싱 본사에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어요. 뉴욕을 6개월 안에 점령하겠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한국이라는 변수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커피보다 이 작은 봉지가 더 완벽하다고.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경쟁업체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던킨 도넛, 팀 호튼스, 심지어 작은 독립 카페 사장들까지 말이에요. 모두들 한결같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0년 경력의 베테랑 바리스타였어요. 그분이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고 나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완벽한 커피가 바로 이거라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도 만들지 못한 완벽한 균형을 한국은 작은 봉지 하나로 해낸 거였거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의 대결이구나 싶었거든요. 미국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중국의 집단주의도 아닌 한국만의 조화로운 사상이 승리하고 있는 거였어요. 경쟁업체 직원들이 떠나면서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믹스커피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김재민 변호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렸죠.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담긴 거라고, 효율성과 따뜻함이 만난 결과라고 말이에요. 경쟁업체들이 충격을 받은 지 일주일 뒤부터였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MBC 뉴욕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한국 믹스커피 열풍에 대해 정식 뉴스로 다루고 싶다는 거였어요. 촬영 당일 기자와 카메라맨이 제 사무실에 왔는데 정말 놀라더라고요. 부동산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정말 커피 때문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뉴스가 저녁 6시에 방송됐는데 제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봉지가 만든 기적, 뉴욕을 사로잡은 한국 믹스커피. 3분짜리 특집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H마트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 매니저님이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길 하루 만에 한국 믹스커피 재고가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H마트 지점들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퀸즈, 브루클린, 심지어 뉴저지까지 모든 지점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품절됐다고 하더군요. 긴급 발주를 넣어야 할 정도였어요. 김 매니저님이 말씀하시길 30년 동안 H마트를 운영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국 제품들은 한인들만 사는데 이번엔 미국인들이 90%를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단순히 커피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미국인 손님들이 한국 과자, 라면, 심지어 김치까지 함께 사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박 사장님 한식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를 마셔본 미국인들이 한식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식사 후에 후식으로 한국 믹스커피를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박 사장님이 정말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3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 음식을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직장 문화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오피스들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새로운 트렌드가 된 거예요. 아침 회의 전에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생긴 거죠.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한국 믹스커피를 회사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말이죠. 스타벅스 쿠폰 대신 한국 믹스커피를 나눠준다는 거였어요.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군요. 더 재미있는 건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코리안 믹스커피 해시태그가 생겼는데
하루에 수천 개씩 게시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한국 믹스커피 마시는 모습을 셀카로 찍어서 올리는 거였어요. 틱톡에서도 한국 믹스커피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반응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였죠. 대부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는데 그게 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더라고요. 뉴욕 타임즈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작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의 일상 문화가 어떻게 뉴욕의 커피 문화를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거든요. 그 기사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바쁜 뉴욕 사람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따뜻함을 선사한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런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웃음소리도 많아졌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뉴욕에서 진짜 휴식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스타벅스에서는 늘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경쟁과 효율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따뜻함이 있는 거였죠. 한 달 만에 뉴욕의 커피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전쟁 사이에서 한국의 작은 지혜가 조용히 승리하고 있는 거였죠. 한국 믹스커피 열풍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제 부동산 사무실이 뉴욕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버린 거였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을 열었는데 벌써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절반 이상이었거든요.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러 온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한국 믹스커피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뉴욕의 한국 커피 열풍이 전 세계로 퍼진 거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현상이 아니라 진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구나 싶었어요. 작은 봉지 하나가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였거든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믹스커피를 매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떤 독일인 관광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커피에는 뭔가 특별한 마법이 있는 것 같다고, 마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여성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스타벅스와 루이싱의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회사 모두 뉴욕에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들의 치열한 전쟁은 결국 제3자의 승리로 끝난 셈이었어요. 에밀리가 다시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를 그만두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루이싱의 그 매니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본사에서는 뉴욕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완전한 패배를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뜻깊었던 건 김재민 변호사님이 다시 오셨을 때였어요. 그분이 제 사무실 앞 풍경을 보시면서 정말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3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을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믹스커피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식당에 미국인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민 1세대로서 정말 큰 보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H마트 김 매니저님은 더욱 바빠지셨어요.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긴급 수입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다른 한국 제품들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면서 매출이 3배나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기업의 막대한 자본이 아니라 이런 작은 지혜였구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낸 소소한 발명품이 초강대국들의 치열한 경쟁을 무력화시킨 거였거든요. 몇 달 뒤 CNN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커피 전쟁을 평정한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면서 한국 믹스커피 열풍이 다른 나라들로도 퍼져나갔어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를 통해 진정한 휴식을 배웠다는 내용들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따뜻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믹스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거든요. 빨리빨리 문화와 정의라는 가치가 만나서 탄생한 완벽한 조화였어요. 미국과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버린 커피 전쟁은 결국 한국의 작은 스틱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크고 화려한 것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거죠. 오늘도 제 사무실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한 잔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은 바로 이런 작은 것들에서 나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커피 전쟁을 평정한 한국 믹스커피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가 어떻게 초강대국들의 자존심 싸움을 무력화시켰는지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였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혹시 한국 믹스커피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후기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한국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기는 한국의 지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